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일 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첫 번째 이슈부터 알아볼 텐데요. 젠스당 CEO의 모습이 보이고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실적 발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AI 거품론을 사그라뜨릴 수 있을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9일 내일 이 시간쯤에 그러니까 19일 장 마치고 나서 실적 발표가 나올 거란 말이죠. 내일은 나온 결과를 보고 우리가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 전에 미리 뭔가 좀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해볼 수 있다면 시장의 흐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 시장의 예상치는 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예상치 외에도 뭐 컨콜에서 기대하는 내용이라든지 관전 포인트를 어떻게 맞춰야 되나요? 이번 컨콜이 시기적으로 진짜 중요합니다. 그렇죠. 엄청 중요하죠. 깐부치킨 전 세계에서 주목했었는데 이번에 젠스낭 그 CEO의 스타성 이런 거 좀 발휘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적은 가이던스가 이제 뭐 제가 그 원화로 좀 1,460원 정도를 해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시작 기대치가 지금 원화로 약 80조에서 80조 3천억 원 가이던스가 잡혀 있고요. 옵션 시장에서 그 아침에 제가 캡처를 좀 해놨는데 네? 그걸 또 자료를 뺐더라고요. 어제 나온 그 자료인데 옵션 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7%로 포지션이 잡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있죠. 상당히 등락 과정이 큽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고 상하방에 모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엔비디아의 주가 발표 이후에 정말로 뭐 마이클 버리가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뭐 AI 뭐 버블 뭐 이런 것에 불을 붙일 것이냐 뭐 이런 부분 아니면 보란 듯이 이 내용을 뒤엎고 또 쇼친 지금 미국의 특정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쇼친 분들 뭐 대표적으로 지금 마이클 버리거든요. 그런 분들 포지션 청산이 되겠죠. 세 가지의 경우의 수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가이던스는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저는 나와서 이번에 젠스낭 CEO가 정말로 멋지게 걱정할 거 없다. 이거 봐라. 지금 저희들이 대기실에서 좀 나눈 이야기지만 AI 버블 일단 투자하고 어떤 그 박사님이 나와서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하셔서 저도 한번 빌려서 쓰겠습니다. 저는 씨 뿌리는 것에 비유를 했었는데 지금 고속도로 개통하고 나서 차량이 다니는 문제는 다음 문제지 않느냐. 딱 지금 AI에 지칭하는 요소거든요. 비유가. 지금은 고속도로 개통을 일단 해놔야지 그 다음에 차량이 많이 안 다니는 민자 고속도로 이런 것들은 망하지 않겠느냐. 버블을 논하기에는 이르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 박사님 이름이 이주원 박사님인 걸로 지금 제가 기억이 하는데 젠스낭이 나와서 그런 코멘트들을 강력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루빈에 대한 앞으로의 매출 추이도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제 바람을 이야기해보고 일단 넘어가서 엔비디아 이제 실적이 나오면 세 가지겠죠. 여러분들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계속 그러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비단이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작년부터 뭐 올해 연초 엔비디아 실적 앞두면 뭐 콩이네 파치네 심지어 가이던스를 넘어가도 그런 쪽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세 가지겠죠. 가이던스하고 비슷하거나 더 좋을 경우 저는 여기를 좀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의 기류를 본다면 가이던스를 뛰어넘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어떤 형태들을 뭐 소프트뱅크라든지 등등의 어떤 형태들을 좀 보게 되면 그래 보이고 그래도 가이던스만큼 나온다면 이제 엔비디아가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만들지 않겠느냐. 단단하게. 저는 계속 이번 주까지 봐야 된다. 하방 경직성 기관 행보임은 동의를 하지만 정말 하단이 단단한 게 맞느냐 계속 부정적 의견을 들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매수하는 시점이 각자 다르겠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미국의 옵션 만기 이후에 끝난 시점에 주식 비중이 늘어나야 된다.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이던스보다 떨어졌을 경우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가이던스를 하락할 경우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셀더 뉴스 가능성이 있죠. 셀더 뉴스. 세론 가능성보다는 셀더 뉴스. 그 뉴스에 따라서 조금 하락을 부채질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는 이제 경우의 수를 세웠습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경우의 수를 세웠기 때문에 이 경우의 수 따라서
내 포트폴리오나 내 반도체 종목들의 단기 전략과 중기 전략 포지션을 구분해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저의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자, 이 경우에서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근데 이 경우에 따라서 내가 단기 포지션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중기 포지션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 저는 그 중기 포지션 전략이 내년 한 3, 4월까지는 이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여러분들 3월이 되게 길어 보이지만 11월은 다 지났습니다. 이제 12월, 1월, 2월, 3월 넉 달인데 뭐 구정 어쩌고저쩌고 하면 2월은 거의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석 달 이 포지션 중기 전략으로 지칭한다면 여기에 따른 접근법을 좀 만들어야 되고, 난 아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가능성에 따라서 1, 2주의 접근 전략을 짠다면 여기에 맞춤 전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비중을 줄여야 됩니다. 단기 전략이라면. 내일이 아니고 셀더 뉴스 가능성이 있는 내일이 아니고 오늘 좀 리스크온 대비해가지고 비중을 좀 줄여놓는 게 필요하겠죠.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은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섹터를 다룰 때 저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 가능성을 좀 보게 되면 저는 두 가지로 지칭하는데, 여기 나스닥 차트 모습 한 번만 잡아주시죠. 나스닥 종합지수 차트 모습의 주봉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일봉이 아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음산봉 다음에 이번 주에 미국 옵션 만기일 등등이 나와서 하방을 좀 만들고 다음 주에 도지형 캔들로 추리하면서 기관행보로 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다. 주봉의 21선도 깨고 밑으로 더 내려가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 것이냐. 이게 이제 결정되는 그 자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은 이 기술적인 것까지 좀 가미해서 내가 어느 지금 포지션 전략을 구축하고 있고 그 포지션 전략 구축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 설정을 하고 있는지, 특히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를 좀 반문해보는 오늘의 준비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저만 같더라도 전에는 뭐 젠슨왕이 무슨 얘기했다더라, 예상치 상회 하회 이 정도만 봤는데 엔비디아의 실적 가이던스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봤던 때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시장의 관심이 좀 높습니다. 근데 알아보면서 또 말씀을 해주신 내용 가운데서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엔비디아의 3분기 매출액이 우리 돈으로 80조 원, 3분기 삼성전자가 86조 했거든요.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총이 5조 달러를 돌파하는, 우리 돈으로 7천조가 넘는 세계 1위의 시총 사이즈의 업체가 생각보다 매출이 작았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게다가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많이 보잖아요. 근데 미국은 또 EPS로 보니까 영업이익이 많이 나나? 이게 단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님 요거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그 엔비디아는 지금 그 독보적인 위치, 예를 들어서 서버 시장, AI 서버 시장에서 차지하는 독보적인 위치와 70%가 넘는 마진율,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전 세계 1위 기업으로, 즉 AI 시대로 넘어가는 이 시장의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회사의 단순 매출 하나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럼 순이익이 이익률이 한 70%면은 50조가 넘는 게 이익으로 잡히는 거군요. 이익률 70%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 정도의 압도적인 마진을 내면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이게 몇 천조 시장으로 커질 것 같은데 뭐 점유율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지금도 도전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한 3, 4년 지나면 뭐 전체 포션이 한 6, 70%까지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몇 천조로 커지는 시장에서 이 정도의 장악력을 계속 가져가고 있고,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가 지금은 없고, 현재 구간에서 이 압도적인 마진율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지배력에 우리가 베팅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 1년, 2년 전만 해도 시총 1위를 하는 애플이 조금 독특한 그런 형태였지. 애플은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미국 종목치고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았는데, 그 종목을 제외하고는 그동안 미국 시총 1위 종목군들의 전체적인 추이는 그러했다는 거죠. 글로벌 지배력이 있었다라는 부분. 근데 이제 중국은 독립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엔비디아에 도전하는 AMD뿐만 아니라 여러 진영에서 연합을 해서 지금 엔비디아를 공격하고 있는 형태니까, 제가 보기엔 엔비디아가 이번에 증명해야 될 것, 젠슨왕이 증명해야 될 것은, 저는 실적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그냥 상수라고 봐요. 이게 안 나오는 순간 급락인 거고요. 이건 무조건 좋게 나와야 되는 거고, 저는 가이던스보다 더 중요한 건 업황에 대한 판단을 젠슨왕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도 예전과는 좀 다른 행보 보이잖아요. 예전에는
독야청청이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 AI 협력체에게 돈 빌려주고 엔비디아 칩 사게 하고 그 다음에 자꾸 이렇게 뭐 피지컬 AI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는 AI 시장에 실제로 돈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을 스스로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와서 뭐 치킨 치맥 해동도 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이 업계 1위라고 할 수 있는 뭐 그다음에 지배자라고 할 수 있는 젠슨왕이 현재 AI 시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좀 더 시장에서 주목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는 또 감히 말씀드린다면 올해 연초부터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훨씬 강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뭐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약세로 간다면 우리 시장보다 미국 시장이 훨씬 더 약세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심축에는 아마 엔비디아 곁다리로 올라왔던 나머지 종목군들이 같이 달려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젠슨왕의 이 코멘트에서 과연 AI 시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반도체의 전망까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여전히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 추가 조정이 온다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글이 들어오든 AMD가 뭘 하든 상관없다. AI 시장이 커진다는 전제만 있으면 적어도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는 우리에서 바뀔 리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 뭐 80조, 그 다음에 삼성전자 110조 이렇게 영업이익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그 수치가 달성될지 안 달성될지는 상관이 없다. 어쨌든 누가 AI를 해도 메모리는 우리나라가 이미 70% 이상 장악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걸 안 쓸 수가 없는 과정이고 우리 종목들은 전혀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뭐 일시적인 조정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보다는 훨씬 여전히 강할 것 같고 조정이 왔을 때 엔비디아를 살까? 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사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AI는 시대의 흐름이고 여기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압도적인 위치와 그리고 현재 뭐 밸류에이션 등등을 봤을 때 엔비디아보다도 국내의 반도체주에 좀 더 주목하는 게 좋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좋을 걸 알고 요즘 들어서 100점짜리가 99점을 맞아와도 이 시장이 혼을 냅니다. 그래서 눈높이가 너무 올라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김민주 전문가님. 저는 기본적으로 예. 뭐 섹터 할 때도 좀 다루겠지만 여러분들 뭐 주식 시장의 5,000피나 이런 거는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앵커님의 말씀 지금 질문하신 뭐 100점짜리 99점 눈높이가 높다는 거. 그 부분에 관해서도 저는 뭐 솔직히 격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 주목하는 부분은 이 수익화 모델에 대한 논쟁. 저는 이거는 필요 없다고 보는 논쟁이에요. 지금. 그러면 그들이 투자를 안 했으면 이 논쟁은 어떻게 연출됐을까? 이 기업은 투자도 안 한다 이랬을 겁니다. 맞아요. 네. 네. 여러분 투자도 안 했는데 무엇을 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을 안 하고 그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봤을 때 너는 이래.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일단 투자를 했어요. 그럼 너네들 투자를 진행했으니 그 투자에 따른 수익화 모델이 빠르게 나와야 되고 실질적으로 구조적으로 성장을 해가고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으나 밸류에이션에 따른 부담감은 좀 있지 않느냐. 최근에 좀 요렇게 바뀌어 가거든요. 저는 이것에 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제 버블의 초, 중, 말에서 어느 정도의 단계냐를 논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이런 거죠. 100점짜리 답안지를 받아야 되는데 99점 받아왔는데 오늘 90점 받았어요. 이제 버블 중기구나. 이익 모멘텀이 떨어져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의 아까 경우에서는 틀리다는 거. 이따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네. 김종희 이사님 의견은 이거는 굉장히 100%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독과점 구조는 뭐 작년, 재작년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주문형 반도체 칩이나 빅테크들이 도전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나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의 범용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GPU를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막강히 GPU를 꺾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거나 내지는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칩 개발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주문형 반도체의 완숙기인가에 관해서는 전혀 의견을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제가 봤을 때 뭐 2027년, 2028년까지 계속 간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지만 뭐 존중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제가 그 보는 하드웨어의 고점, 증시의 화랑, 특히 AI 반도체의 정점은 저는 내년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저도 뭐 내년 되면 조심을 하겠지만 지금은 아니고 이 밸류에이션의 부담감을 지금은 즐길 필요가 있고 오히려 명분론에 좀 가깝지 않느냐 건강한 의견이 나오면서 반대 의견도 경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건강한 의견의 단계일 뿐 지금은 수익화 모델을 논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대세 우상향의 바뀌지는 않는다라는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또 자세하게 놓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업종 넘어가겠습니다. 이사님은 어떤 업종 보세요? 네, 저는 어저께 변동성이 뭐 전반적으로 다 컸는데 방산업종에 어저께 수급이 조금 안 좋았더라고요. 그래서 방산업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엔 맞아요. 괜찮다가 갑자기 전강 후 약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김민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 보실까요? 네, 어제 예고했던 대로 오늘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배우회선대목 종목도 공개하고 했는데 네. 특집으로 오늘과 내일은 반도체 강력 어필을 좀 해보도록 해서 오늘 반도체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두 개 섹터 가운데서 저희가 앞서 이슈에서 엔비디아 얘기 반도체 좀 다뤘으니까 이어서 김민우 전문가의 반도체 섹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특집으로 좀 준비를 해주셨다고 어제부터 예고를 좀 많이 해주셨는데 뭔가 좀 새로운 내용들 그리고 또 판단의 변화가 좀 있으실까요? 심플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침에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실 수 있고 의사결정 과정에 관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 시장이나 AI 시장을 보니 좋은데 불안해. 맞아요. 너무 사고 싶은데 불안해. 혹시나 나도 지금 포모 2022년, 2023년 아니야?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때와는 전혀 틀리다는 거. 그때는 영업이익률이 여러분들 7, 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 시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독과점 구조를 가져가는 것은 반도체밖에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산업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방산도 있고 조선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업종들 섹터들이 있지만 그들의 영업이익률이 정말로 휘황찬란하면서 자, 뭐 K조선도 붙이고 K 2차 전지도 붙이고 K 방산도 붙이나 단연 넘버원은 K 반도체입니다. 그 단계가 여러분 예전에 이거 박상재 앵커님 한번 쓰시던데 1등과 2등의 차이가 엄청 커요. K 반도체의 위상과 K 조선과는 비교 불가입니다. 비교 불가. 영업이익률 SK 하이닉스를 열어보십시오, 여러분. 답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의 버블, 현 시점에서 과연 판단 가능한 영역인가?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업,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계속 투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 자체는 이미 빨리 깨어나야 되고요. 단지, 언젠가 투자 시점이 종료가 될 테인데, 그때부터 수익화 모델, 버블을 논하면 돼요. 왜? 이렇게 돈 썼는데 돈 못 버네? 그게 버블입니다. 그게 버블. 야, 고속도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차가 한 대도 안 다녀? 이 지점, 이 위치가 맞는 거야? 이렇게 반문하게 되는 거. 그게 버블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투자를 계속 확대해 가는 건데, 그 투자의 확대 여력이, 어제처럼, 메타가 이렇게 회사채 발행해가지고 돈 갖다 쓰는 게 맞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보다 싼 가격에 조달금리를 하고 있다. 그럼 의료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광고 몇 번 때리면 돈 버는 기업인데 왜 걱정을 합니까? 테슬라의 경우는 좀 틀리겠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몇몇 미국의 기업 상황과 국내 기업 상황이 같느냐? 전혀 틀리다는 거. 그건 아까 김종희 이사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고 우리나라는 중간재 업체이긴 하지만 그들이 지금 HBM이 없이 지금 HBF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이 나오지만 전혀 상용화 가능성은 올해 내년은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입니다. 자, AI도 여러분들 큰 카테고리를 나눠보자면 앞으로 향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로봇까지 이어지는 어떤 산업의 단계 레벨업이 있겠지만 저 김민준이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 이 조정 구간을 적극 매수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드웨어입니다. 실적이 뒷받침되고 밸류가 비싸지 않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조금 더 주가 리레이팅을 해주고 이 강세장에서 초호황인 소부장의 몇몇 종목들 여기를 지칭하는 것이지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고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는 기업들 그거는 저는 그냥 유동성 공급에 따른 모멘텀이라고 볼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냉정하게 차갑게
설령 투자를 해서 실패할전정 차갑게 내년에도 이 기업들이 이익이 과연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는 반문에 보면 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 되면 여기 가슴팍에 이제는 반도체를 보내주겠습니다. 편말을 들고 나올 텐데 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조정 구간에 적극적으로 사야 될 그런 흐름이고 삼성전자도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이야기했던 삼성전자 하반 경직성 9만 원의 어떤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올 건데 지금은 오히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말까지 기간 조정을 갈 텐데 기간 행보 후에 내년 연초 1분기 강한 랠리가 이어질 공산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간 조정 구간에 지금은 적어도 포모는 아니다. 포모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 내년에 주가 더 올라가고요. 삼성전자 막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이렇게 오버슈팅 나가고 시장에서 경고 시그널 막 보내요. 뭐 이삼님 나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차갑게 식으십시오.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래도 여러분들 쫓아가게 돼 있어요, 시장은. 그게 포모입니다. 지금은 포모가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이제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 기간 행보가 가는데 삼성전자 보시죠. 종목 정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단이 어디일 것이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삼성전자의 10만 원 뭐 일본 기준 21선은 하단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내심의 마음속에서 그냥 이동평균선 21선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와줬으면 좋겠다 바람이고요. 삼성전자 하단은 이번에 9만 원에서 9만 2천 원에서 강한 하반 경직성이 만들어지면서 피보나치의 되돌림으로 기술적 반등 구간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서 펀더멘탈 쪽 요소적으로 시장의 그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매수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반도체를 바라보면 어떤 섹터가 대기 매수 수요가 앞서고 있는지 정말 반도체, 상폭 계정, 2차 전지, 자동차, 조선, 방산 다 놓고 보면 오늘 이사님이 이따 방산 다뤄주신다니까 반도체만큼은 대기 매수 수요가 앞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여러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삼성전자로 트레이딩 합니다.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근데 삼성전자 주가 빠져가지고 스케일퍼들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뭐 1, 2% 하게요. 주가 9만 원에 사면 10만 5천 원 가는 게 삼성전자예요. 9만 원에 또 사면 10만 원은 그냥 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스케일퍼들이 요즘 삼성전자로 스케일퍼예요. 그만큼 움직임도 좋고 등락 과정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소부장 공략하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장비보다는 소재 부품이고요. 장비 내에서는 선별화가 필요한데 조정 구간, 자 12월까지 기간 행보예요. 조정 구간의 매수나 인내심, 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여러분들 내년 26년 분명히 제가 4월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11월이 됐잖아요. 26년 여름 봄바람 불 때 3월과 4월 정도 되면 그 기대 수익률에 따라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릴 겁니다. 저는 반도체는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 거다.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자꾸 이 코너 속에 코너가 묻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 장비 쪽에서는 PSK 홀딩스를 좀 주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어제 정리해 드렸던 STI 여전히 좀 싼 것 같다라는 저의 판단. 세 번째는 오히려 온도 조절로 가게 되면 유니셈 관심을 장비 이종에서 선별해 드리고 부품 쪽에서는 ISC와 리노공업, TCK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자신감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알 수 없는 이 불안감,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어떤 종목 봐야 되는지 PSK 홀딩스, 유니셈, 테스를 비롯해서 알려주시네요. 그리고 방산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뭔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어제 후반에 수급이 별로 안 좋았다. 이사님,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주식 비중을 줄이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상반기에 뭘 많이 샀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은 너무 뻔하죠. 조방원하고 반도체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팔기 시작하면 뭐 신규로 갑자기 뭐 공매도하는 게 아니라면 기존에 들고 있던 물량들에서 일정 부분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저께 뭐 하나시스템이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런 하나그룹주들, 그다음에 그 외 여러 종목군들도 UAE와 관련돼서 우리가 산업적으로 가장 맞붙을 수 있는 것, 뭐 먼 미래로 보면 AI겠지만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건 방산 쪽. 왜냐하면 그 천궁 수출도 4조 원 가량의 수출이 이미 있었고 바라카 원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강했던 조방원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물량을 내놓으니까
이런 종목군들의 매도가 쏟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산의 업종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의심의 여지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무기만큼 싸고 질 좋은 그다음에 또 제때 공급될 수 있는 무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향후 수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뭐 긍정적이기는 한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파는 그런 구간에서의 변동성도 역시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업황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받아주긴 하지만 내가 주식을 살 때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서 공격적으로 호가를 올려가면서 사지 않잖아요. 만약에 떨어지고 있다면 더더욱 밑으로 내려서 아래쪽에 호가를 깔아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관과 외국인들이 팔 때는 이들의 업황이 아무리 좋고 실적이 아무리 좋고와 상관없이 단기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11월 구간 동안은 적어도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물량은 좀 더 이어질 것 같고 기관도 최근에 프로그램 매수보다는 프로그램 매도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형국이니까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최소한 신규 매수는 조금 우리가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업황 좋고 앞으로도 잘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그게 이제 상반기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쏟아지는 매물을 소화해 줄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뭐 그렇게 강력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는 것 같으니 오늘도 좀 이들 종목 중에 일부 반등하고 있는데요. 반등할 때 너무 쫓아가시지 말고 신규 매수를 지금 당장 하시기보단 한 템포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에 너무 좋았던 종목군들 뭐 여팡이라든지 여전히 좋다 하더라도 수급적으로 다소 좀 연말에 꼬일 수가 있으니까요.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조언해 주시네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전문가님. 네, 오늘은 제약 바이오 섹터 내에서 움직이지 않다가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셀트리온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사님은요? 네, 저는 오늘 파이nem텍 준비했습니다. 네, 셀트리온부터 간략하게 알려주시죠. 네, 이거 시청자분들이 왜 이제 주목을 하고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기간 행보, 너무 기간 행보를 오래 갔다고 해서 여러분들 서글퍼할 필요 없습니다. 그 기간 행보만큼 더 높이 뛸 겁니다. 제가 지금 셀트리온만큼은 여러분들 조금 신중한데 그 내심의 목표가가 있어요. 알려다오. 김민주 전문가 이럴 수도 있지만 네. 확실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국내에서 제시된 기관의 어느 목표가보다도 목표가가 높습니다. 힌트가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다 찾아봤거든요. 최고 높이 부른 목표가를. 그거보다는 저는 더 높습니다. 최고가 한 25만 원. 훨씬 높습니다. 저는 셀트리온이 내년에 3자로 진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있고요. 단지 제가 오늘 준비한 이유는 심플합니다. 뭐 유럽 처방이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시간에 계속 이렇게 오다 가다 들리신 분들 딱 채널 멈추고 보셔야 되는 이유가 저희는 명확한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그게 맞고 틀리던 자, 셀트리온의 지금 그러면 명확한 제시와 핵심의 본질은 무엇이냐? 목표가 이런 거보다도 이 눌림목 구간에서 내가 사도 돼? 안 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은 그 딥한 내용보다는 떨어질 수 있지만 세 번째 코너니까. 그러면 지금 20만 3,500원 찍었거든요. 물론 금요일까지 종가 마감을 봐야 되지만 금주의 되돌림 주봉의 형태로 보게 되면 지난주 지금 여기가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오늘 확인하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은 이렇게 조금 이제 뽑아 올리는데 눌림목 구간에서 혹시나 박스권 상단이 돌파될 것 같아서 내가 진입을 고민하신다면 오늘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28만 3,000원, 4,000원의 하방 경직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입혀야 되느냐. 지수가 이제 하방 경직성이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셀트리온의 하방 경직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지수가 빠지면 여러분들 다른 종목이 다 빠져요. 뭐 양지사나 올라가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인지하셔야 돼요. 내 종목에 따른 하방 경직성과 손절이냐, 지수 하방 경직성에 따른 손절이냐, 거기까지. 그러면 셀트리온은 지금 만들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제가 셀트리온의 이제 펀더멘탈 요소, 포트폴리오의 확장을 좀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기존에 주목했던 부분은 저는 사실은 우리 MC마이스C 이것보다도 서정진 회장의 자사주 매입 소각, 주주 환원 정책, 지금 정부 정책에 맞춰서 그 다음에 미국의 이 관세 부분을 뚫을 수 있을 것인 여기에 포커싱을 했는데 공장 샀죠 하나, 그죠? 네. 지금 관세 때문에 공장 하나 샀고 주주 지금 계속 환원을 위해서 한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025년 5월에 한 주당 0.03 무상 증자했죠.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지금 1조 원 이상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셀트리온은 이번에 하반 경직성 확인하고 지금부터 모아갈 필요 없고요. 진입해서 내가 6개월 이상의 투자 기간만 확보한다면 정말로 내년에 섬자는 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파인엠텍 이사님. 네, 불과 이제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애플의 폴더블 폰에 들어간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지금은 주가 오른 부분을 다 토해냈죠. 그다음에 이제 어젠가 이제 그저께인가 공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지 않습니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원래 이제 삼성 쪽에 폴더블 납품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삼성의 이제 트리폴드 폰도 곧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외에 이제 애플과 관련된 투자 때문에 추가 설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과연 악재로 받아들일 것인가? 주가가 높았다면 그럴 것 같은데 만약에 주가가 다시 올랐던 그 거품 부분을 싹 걷어낸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이 유상증자를 투자의 부분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 저는 이게 그렇게 나쁜 뉴스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발표할 트리폴드가 어느 정도의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기존에 이제 폴더블 폰 하면 KH바텍이 대장주 역할을 했었지만 애플 쪽의 얘기가 이제 내년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파인엠텍이 대장주로 올라서고 있는 국면임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유상증자를 그 악재보다는 호재라고 얘기해도 좀 그렇지만 어차피 당장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상장된다고 해서 그래서 네. 그런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뭐 지금 이 가격에서는 한번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입니다. 그럼 토마토 AI의 분석은요? 네, 오늘 셀트리온 쪽으로 좀 더 기울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구조통합의 시너지가 본격화된다라는 평가와 파인엠텍은 폴더블을 넘어 자동차까지 이런 코멘트를 달아줬네요.